편안함은 당신을 살찌우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다. 따뜻한 방석, 익숙한 루틴, 안전한 선택, 이 모든 달콤한 안락은 결국 당신을 평범의 수렁에 가두고 기회를 눈앞에서 썩어가게 만든다. 반대로 불편은 당신을 깨운다. 배고픔은 눈을 날카롭게 만들고 추위는 몸을 단단하게 다지고 두려움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낸다. 정주영은 말했다. 편안한 길의 끝에는 가난이, 불편한 길의 끝에는 부가 기다린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은 여전히 안락한 의자에 몸을 붙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친 길로 한 발을 내딛어 세상을 새로 설계할 것인가? 편안함은 적이다. 달콤한 온도와 부드러운 쿠션, 익숙한 동선은 당신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판단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다. 편안함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듯 보이지만 실은 문제를 지연시키고 위험을 은폐하며 가능성을 소리 없이 지식시킨다. 반복되는 안락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기준을 낮추고 낮아진 기준은 스스로에게 관대한 변명을 낳는다. 오늘만 쉬자는 속삭임은 내일의 의지를 약탈하고 안전한 선택은 감각을 둔화시켜 작은 기회조차 포착하지 못하게 만든다. 편안함은 목표를 흐릿하게 만들고 흐릿해진 목표는 행동을 지연시키며 지연은 무기력을 정당화한다. 그 사이 시간은 복리로 당신을 빼앗고 경쟁자는 같은 시간으로 역량을 불린다. 편안함이 길들이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으나 마음은 위험을 과장하고 불확실성을 적으로 규정하며 시도를 비용으로만 계산한다. 그래서 편안함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점점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큰 가능성에 둔감해진다. 더 나쁜 것은 편안함이 만든 미세한 타협이 자존감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기준을 낮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외부를 탓하고 탓하는 동안 선택의 책임은 사라지며 책임이 사라진 자리엔 성장이 아닌 운에 대한 미신만 남는다. 편안함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보호하는 대신 당신이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지금의 안정을 지키려는 본능은 미래의 기회를 담보로 잡고 그 담보가 쌓일수록 도전은 더 비싸지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편안함은 가난과 평범으로의 완만한 미끄럼틀이다.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부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부는 예외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예외적 의사결정은 예외적 기준에서 나온다. 그 기준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이 바로 편안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첫 결단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의자에서 몸을 떼고 익숙한 루틴에 작은 불편을 주입하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의 편안함은 내 실력을 유지시키는가 아니면 둔화시키는가? 답이 후자라면 결론은 명확하다. 편안함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 매력을 경계하라. 편안함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누군가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제 선택은 하나다. 편안함을 우상에서 끌어내리든가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든가. 당신의 부와 기준은 이 첫 판단에서 이미 갈라진다. 가난은 체온을 빼앗고 허기는 잠을 끊으며 추위는 뼈마디마다 각인처럼 메모를 남긴다. 그러나 그 고통의 총합은 무의미한 벌이 아니라 생존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사다. 불편은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 교재로 작동한다. 바닥이 차가우면 몸은 열을 아끼는 법을 배우고 식탁이 비면 머리는 계산을 시작한다.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매일의 의사결정 근육을 단련한다. 불편의 커리큘럼은 명확하다. 첫째, 감각의 재교정. 배고픈 사람은 냄새 하나, 말끝의 떨림 하나, 시선의 흔들림 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미세한 신호에 반응하는 주변시가 넓어지고 사소한 친절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감정의 해상도가 올라간다. 둘째, 판단의 단순화. 선택지가 적을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돈이 모자라면 가치 대비 속도가 유일한 기준이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가 칼처럼 기준선을 긋는다. 셋째, 행동의 가속. 불편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체는 곧 손실이므로 움직임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실행력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언어다. 변명 대신 수치, 감정 대신 일정, 희망 대신 절차가 입에 붙는다. 언제가 왜를 밀어내고 다음 단계가 좋을 것 같다를 대체한다. 불편은 또한 관계를 걸러낸다. 빚을 청해야 할 때, 도움을 구해야 할 때, 남의 헛간에서 몸을 웅크려야 할 때,
드러나는 타인의 표정은 진짜 지도를 제공한다. 누가 거래 가능한 사람인지, 누가 위기에서 뒤돌 사람인지, 누가 끝까지 버틸 사람인지 현미경처럼 확대되어 보인다. 이 선별은 냉정하지만 정확하며 향후 협력의 오류를 줄이는 보험이 된다. 자원이 희소하면 창의가 절차가 되고 실패의 여유가 없으면 학습은 즉시성이 붙는다. 기술이 없어도 손으로 부딪히며 익히고 재료가 없어도 대체안을 조합하며 경로가 막히면 우회로를 개척한다. 이런 즉석공학은 결과의 완벽함보다 진행의 지속성을 우선시하고 그 지속성이 작은 승리를 누적시켜 신뢰라는 자본을 만든다. 불편이 남기는 심리적 효과도 결정적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반경이 명료해지고 그 반경 안에서 반복 가능한 루틴이 축적된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은 더 큰 약속을 감당할 용기를 공급한다. 반대로 과잉의 환경은 선택을 늘리지만 결정을 흐린다. 풍족함은 실수를 감싸고 지연을 용서하며 결국 정확성을 낭비로 착각하게 만든다. 불편은 시간 감각을 바꾼다. 오늘의 1시간을 내일의 1시간과 동일시하지 않게 만든다. 지금의 1시간은 배움과 현금 흐름과 신뢰의 씨앗이므로 복리의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며 내일의 1시간은 이미 경쟁자에게 선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불편 속의 사람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충분히 좋은 시작을 택한다. 이 모든 훈련의 수업료는 고통이지만 영수증에는 능력이 찍힌다. 예민한 관찰력, 간결한 판단, 빠른 실행, 정확한 사람 읽기, 즉시 학습, 반복 가능한 루틴, 이 능력들은 호황기에도 유효하고 불황기에 더욱 비싸게 팔린다. 불편은 당신에게서 장식을 벗겨내고 핵심만 남긴다. 남는 것이 곧 당신의 전투력이다. 그러므로 불편의 첫 수업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양이 아니다. 그는 한정된 조건을 핑계가 아니라 파라미터로 받아들이고 제약을 설계 요소로 전환한다. 이것이 삶이 만든 혹독한 훈련소의 졸업 요건이며 그 졸업장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전진하는 체질 그 자체다. 불편은 고통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용기를 제조하는 도장이다. 이 도장에서 첫 번째 수업은 노출이다. 두려움의 중심을 피해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훈련, 즉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 이곳의 기초 체력이다. 둘째 수업은 측정이다. 애매한 결심은 약하지만 측정 가능한 불편은 강하다. 하루 불편 할당량, 마찰 예산, 심박의 상승폭, 망설임에서 행동까지 걸린 지연 시간처럼 숫자로 기록되는 지표가 비겁한 변명을 차단한다. 셋째 수업은 점증이다. 한 번의 과시가 아니라 미세한 과부하를 매일 올리는 방식. 오늘의 난이도를 어제보다 5%만 더 까끌하게 만드는 방식이 근육을 만들듯 용기의 섬유를 증식시킨다. 넷째 수업은 회복이다.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다. 깊은 호흡, 수면의 규율, 최소한의 영양 루틴 같은 회복 프로토콜이 있어야 불편은 독이 아니라 약으로 작동한다. 다섯째 수업은 단절이다. 도장에서 신입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은 퇴로를 닫는 일이다. 미루기 버튼을 지우고 핑계의 통로를 봉쇄하며 선택지를 줄여 결정을 빠르게 만든다. 여섯째 수업은 전술이다. 관찰, 정렬, 결정, 행동을 불편의 순간마다 반복하여 두려움을 정보로, 불확실성을 시나리오로, 위험을 확률과 복구 비용으로 번역한다. 일곱째 수업은 현장성이다. 책상 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찬물 샤워, 낯선 사람에게 첫 메시지, 가까운 실패가 가능한 소액 실험, 불편한 대화처럼 피부에 닿는 과제를 통해 안다를 할 수 있다로 변환한다. 여덟째 수업은 정체성이다. 나는 불편을 다루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서사를 반복해 신경계에 새기면 뇌는 불편을 위협이 아니라 호출로 인식한다. 아홉째 수업은 선행 약속이다. 감정이 요동치기 전 평정한 상태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고정한 사전 계약이 흔들리는 순간에 나를 끌어당긴다. 열 번째 수업은 전환이다. 실패의 통증을 의미로, 수치심을 체크리스트로, 좌절을 다음 실험의 설계 변수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 도장의 졸업장은 화려한 메달이 아니다. 위기 앞에서 호흡이 느려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손발이 자동으로 절차를 실행하는 체질, 곧 행동으로 귀결되는 담대함이다. 불편은 여기서 응징이 아니라 훈련자다. 매일의 작은 불편을 자발적으로 청구하고 그것을 수치로 관리하며 점진적으로 올리고 회복으로 지지할 때 용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다. 그렇게 길들여진 용기는 시장의 소음,
조직의 마찰, 삶의 돌발 변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편안함이 한순간의 기분이라면 불편의 도장을 통과해 얻는 용기는 반복 가능한 능력이다. 능력은 우연을 지배하고 그 지배가 결국 판을 바꾸는 힘으로 응축된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서는 자리, 바로 그곳이 해답의 좌표다. 지도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공백, 위험으로 라벨링된 구역, 규제와 환경, 문화의 마찰이 뒤엉킨 시장은 대개 수익성 부족이 아니라 경쟁자 밀도 부족 때문에 비어있다. 우리는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눈다. 통제 불가능한 재난과 불편을 대가로 통제 가능한 변수. 전자는 피하되 후자는 사양하지 않는다. 사막의 열과 모래바람, 황무지의 공급망 공백, 낯선 언어와 제도의 비가시적 비용은 대중에겐 도주 사유지만 우리에겐 진입장벽이라는 이름의 방어막이다. 방어막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절차는 명확하다. 1. 정찰. 경쟁자 밀도, 규제 복잡도, 병목, 전력 숙식, 통역, 보안의 체크리스트와 리스크를 치명, 침각, 경미, 복구 가능으로 나누고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는 구조 설계. 파일럿, 소액, 단주기, 가시적 성과를 내는 작은 승리로 현지 신뢰를 선결제. 4. 면허, 법적 허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노동조합 행정과의 사회적 운영면을 확보. 모듈화, 높은 KPEX는 모듈 중고 표준 부품으로 쪼개고 MTT안을 KPI로 붙잡는다. 인력, 불편 적성으로 선발하고 회전 배치로 맷집을 평준화하며 현장 수당과 안전 보너스로 규율을 가격화한다. 7. 공급망, 가장 취약한 부품의 리드타임을 기준으로 역산해 재고, 대체 라인, 현지 조달을 3중화. 8. 속도, 완벽 대신 반복 가능한 속도를 우선, 오늘 80% 작동을 내일 100% 약속보다 가치 있게 평가한다. 9. 계약, 말이 아닌 마일스톤 기반 정산으로 신뢰를 수치화하고 현금 흐름을 보호하는 페널티 보증 구조로 딜을 바친다. 10. 지표, 평균 응찰자 수, 인허가 대면 횟수, 현장 MTTR 사고율, 리드타임, 지역사회 민원 건수처럼 불편이 줄어드는 속도를 숫자로 추적한다. 모두가 피하는 곳의 공통점은 더럽고 느리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속성이 카피캣을 봉쇄하고 마진을 지켜준다. 남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문장 속에는 우리만의 독점 구간이 숨어 있다.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순간 사막의 온도는 경쟁 우위로, 황무지의 진흙은 해자가 된다. 길이 없다고?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최고의 소식이다. 길이 없으니 표지판도 톨게이트도 요금도 없다. 우리가 첫 바퀴 자국을 남기면 그 자국이 표준이 되고 표준은 습관을, 습관은 점유율을 낳는다. 기억하라. 경쟁은 편안함으로 몰리고 부는 불편으로 흘러든다. 사람들의 도망이 곧 당신의 장벽이며 그 장벽을 넘어선 자만이 시장의 조용한 독점을 누린다. 편안한 길은 왜 항상 평범으로 종착하는가? 구조 때문이다. 넓고 반듯한 길은 이미 표준이 되었고 표준이 된 순간 경쟁의 법칙은 차별이 아니라 동질로 수렴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경로는 정보가 과잉이고 대체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보상은 평균으로 회귀하고 당신의 몫은 플랫폼 규칙 상위 구조가 정한 배분 공식에 묶인다. 안전한 전공, 안전한 자격, 안전한 직무, 안전한 시장. 이 네 가지 안전이 결합하면 리스크는 줄지만 변동성도 봉인되고 변동성이 봉인된 자리에서 상방은 사라진다. KPI는 엄격해지고 절차는 정교해지지만 그 정교함은 창의의 공간이 아니라 교체의 용이성을 키운다. 평균화된 업무, 표준화된 표현, 예측 가능한 태도는 조직을 안심시키지만 동시에 당신을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낙인 찍는다. 편안한 길의 보상 체계는 안정의 대가로 기회를 담보로 잡는다. 탐색플레이션을 줄이고 활용, 엑스플로이테이션만 반복하게 만들어 단기 효율을 올리는 대신 장기 옵션을 소거한다. 당장의 성과는 매끈하지만 미래의 상승 여력은 얇다. 모두가 걷는 길에선 가격이 먼저 경쟁하고 가격이 경쟁하는 곳에서는 마진이 먼저 사라진다. 마진이 사라진 뒤에는 속도와 볼륨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은 자본과 인프라가 많은 플레이어에게만 유리하다. 결국 개인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일하는 방식으로만 버틴다. 이 구도에서 능력은 임계값을 넘는 순간 효용이 체감한다. 한 단계 더 잘해도 보상 곡선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평균을 사랑하고 예외를 경계한다. 평균에서 벗어난 시도는 리스크로 분류되어 승인 과정에서 깎이고
깎이는 동안 시간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모방자가 따라붙는다. 아이디어의 프리미엄은 절차의 마찰에서 소실되고 남는 것은 규정 준수의 체크리스트뿐이다. 편안한 길의 또 다른 함정은 심리다. 손실 회피는 시도를 억제하고 억제된 시도는 데이터의 샘플을 빈약하게 만든다. 빈약한 샘플은 확신을 약화시키고 약한 확신은 더 많은 회의와 보고를 낳아 다시 시도를 늦춘다. 이렇게 형성된 피드백 루프는 당신을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선택 안에 가둔다. 설명 가능한 선택은 책임을 분산시키지만 성과의 지분도 분산시킨다. 편안한 길에서 유일하게 커지는 자산은 남의 기준을 잘 지키는 능력뿐이고 그 능력은 위기나 전환의 순간에 가치가 급격히 할인된다. 반대로 불편한 길은 변동성이 크다. 그 변동성은 공포이자 기회다. 변동성을 감당하는 시스템을 갖춘 자만이 평균의 중력을 벗어나 상방을 확보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편안한 길에서는 안전이 보상이고 평범이 결과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평균이라면 계속 걸어라. 그러나 평균을 돌파해 부와 영향력을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불편을 주입하고 경쟁자의 밀도가 낮은 경로로 이동하며 표준이 아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태워라. 평균의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은 평균이 작동하지 않는 환경을 고르는 것이다. 신념은 머리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신념은 불편 속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증명한 기록이 응축되어 생기는 내적 근육이다. 추상적 믿음은 작은 고통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만 불편을 매일 일정량 감당하며 남긴 증거들은 해체되지 않는 구조물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뜨거울 때 다짐하지 않고 감정이 잔잔할 때 규칙을 만든다. 규칙은 선언이 아니라 계약이다. 나는 불편을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문장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고 그날의 불편 과제, 낯선 이에게 연락 한 건, 거절 3회 맞기, 난이도 높은 업무 45분 무조건 시작을 일정에 박아넣는다. 저녁엔 증거 수첩에 수행 여부를 숫자로 기록하고 미이행 사유를 변명 대신 절차로 바꾼다. 바빴다, 알람 2개, 시작 트리거 1개 추가. 이렇게 감정, 원칙, 충동, 절차, 욕망 지표로 치환하는 순간 신념은 온도의 함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산출이 된다. 불편은 방향을 흐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선순위를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만든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의 선택이 내 기준을 강화하는가 약화하는가만 묻는다. 기준을 강화하는 선택이 곧 신념의 재투자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신뢰 잔고다. 작고 불편한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잔고가 쌓이고 쌓인 잔고가 다음 불편을 감당할 담보가 된다. 반대로 쉬운 타협은 잔고를 잠식하고 잔고가 마르면 아무리 옳은 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신념은 또한 언어를 바꾼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지?로, 두렵다가 아니라 두려움 포함 진행으로, 완벽히 준비되면이 아니라 준비 70%에서 출발로 문장을 재편한다. 이 언어의 전환은 뇌의 위협 알람을 작업 지시로 재해석하게 만든다. 신념은 고독을 거친다. 주변의 회의와 조롱, 때로는 호의 섞인 만류가 기준을 흔들 때 우리는 외부의 인정 대신 내부의 계량을 본다. 오늘의 불편을 수행했는가? 수치가 예라고 말하면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신념은 또한 미학을 갖는다. 지저분한 의자, 간결한 책상, 제한된 도구, 의도적 불편이 시각적 신호가 되어 여긴 결과를 내는 공간이라는 환경 스크립트를 뇌에 각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념은 전염된다. 리더가 불편을 먼저 통과하면 조직은 기준을 눈으로 배운다. 말로 하지 말고 지표로 보여란 한 줄이 문화가 되고 문화는 평시엔 속도, 위기엔 버팀목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신념은 거대한 슬로건이 아니라 미세한 일관성의 합이다. 오늘 일부분에 집중, 불편한 통화 한 건, 미루던 결제 서류 1개. 이 미세한 승리들이 하루의 끝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속삭임이 내일의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모여 불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힘이 된다. 그때부터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발행하고 매일 상환하는 가장 신용도 높은 통화다. 목적 없는 고생은 소음이고 목적 있는 불편은 추진력이다.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갈린다. 먼저 목적은 문장 한 줄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최상위 함수다. 왜 이 불편을 지금 감내하는가에 답할 수 있을 때 고통은 방향을 얻고
방향이 생기면 고통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회계 처리된다. 목적이 선명하면 우선순위가 정렬되고 정렬된 우선순위는 에너지 배분표를 바꾼다. 시간, 체력, 집중력을 임팩트가 큰 과제에 선지급하고 잔여 자원으로 잡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불편은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 ROI로 평가된다. 예컨대 야근 자체는 고생일 뿐이지만 핵심 고객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위해 야간 슬롯을 열어 얻은 인사이트는 다음 분기 전환율 15% P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이 된다. 반대로 다들 하니까 하는 밤샘 문서 다듬기나 상사의 기분을 맞추는 보고서 미세 조정은 목적과 무관한 소모임으로 즉시 칼질한다. 목적 있는 불편을 설계하려면 3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첫째, 목적, 지표, 행동의 일치다.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언제까지 만들 것인가를 명사와 수치로 고정하고 상위 20% 유저의 4주차 리텐션 10%의 개선, 그 목적을 측정하는 북극성 지표를 선정한 뒤 지표를 움직이는 주간 행동을 정의한다. 고객 인터뷰 N=15, 기능 AB 2회, CS 응답 SLA 4시간 이내. 이때 불편 과제는 지표에 연결되어야만 유효하다. 둘째, 마찰 지도다. 실행을 막는 심리적, 절차적 마찰, 두려움, 승인 절차, 도구 부재, 이해관계자 저항을 목록화하고 각각에 대한 완충 장치를 미리 깔아둔다. 사전 승인 템플릿, 30분 킥오프 의식, 자동화 스크립트, 이해관계자 브리핑 캘린더. 셋째, 통증의 의미화다. 불편이 닥칠 때 이를 목표치를 향한 정당한 대가로 재해석하는 언어 프로토콜을 마련한다. 지금의 거절은 세일즈 메시지 정제 비용, 이 버그는 품질 가설 검증 샘플. 이 설계가 완료되면 불편은 감정적 동요가 아닌 절차적 단계로 위치가 바뀐다. 목적이 없는 고생의 전형적 신호는 3가지다. 결과가 아닌 활동을 보고하고 상사가 아닌 고객을 보지 않으며 반복 가능성이 아닌 일회성 과시에 집착한다. 이런 고생은 시간을 태우지만 학습을 남기지 않는다. 반대로 목적 있는 불편은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 불편, 데이터, 교정, 속도 상승의 순환에서 매 회전마다 마찰이 줄고 줄어든 마찰만큼 더 큰 불편을 감당할 근력이 생긴다. 이때 핵심은 시간 할인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당장의 편안함을 크게 할인하고 미래의 보상을 덜 할인하는 개인은 장기 프로젝트에서 무적이 된다. 불편이 길어질수록 자기 효능감의 잔고가 깎일 수 있으므로 중간 단위의 가시적 성과, 마일스톤 도달 스냅샷, 고객 추천서 현건, 비용 절감 수치를 의도적으로 수확해내 보상 신호를 공급한다. 또한 목적은 팀 차원에서 SLO처럼 운영되어야 한다. 리더는 불편을 먼저 통과해 정신적 안전지대를 제공하고 팀은 실패 비용의 상한을 사전에 정해 실험의 공포를 제거한다. 회의는 이 불편이 목적 지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그렇게 되면 불편은 팀 문화의 통화로 통용되고 누구의 불편이든 공동의 목적 안에서 즉시 환전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목적 있는 불편은 고결한 고행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다. 의미가 붙은 통증은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래 버틴 통증은 실력을 낳으며 실력은 결국 선택지를 넓힌다. 선택지가 넓어지는 순간 당신은 더 큰 목적을 설정할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가 다시 더 큰 불편을 초대하고 그 불편이 더 큰 성과를 낳는다. 이 선순환의 첫 스위치는 늘 같다. 오늘의 불편을 목적에 결속하라. 그러면 고통은 소모가 아니라 레버리지로, 고생은 숙제가 아니라 자본으로 전환된다. 불편 속에서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말은 수사학이 아니라 작동 원리다. 길이 없다는 사실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규칙의 부재를 뜻하고 규칙이 없다는 말은 곧 먼저 정하는 자가 표준을 갖는다는 뜻이다. 남이 깔아둔 포장도로 위에서는 최적화가 이익의 전부지만 비포장지대에서는 정의가 이익의 전부가 된다. 그래서 개척자는 정보를 찾지 않고 의미를 만든다. 지도가 비어 있으면 방향은 나침반으로, 절차는 원칙으로, 정답은 가설로 대체된다. 이때 불편은 방향 감각을 끌어올리는 촉매로 작동한다. 정리되지 않은 수요, 모호한 요구, 불안정한 인프라, 협상되지 않은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이 혼탁하게 얽힌 장소에서 우리는 기존의 질문을 버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지만 말하지 못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비싸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원초적 질문에 닿는 순간 해결책은
기능이 아니라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프레임을 선점하면 이름을 붙일 권리를 얻고 이름을 붙이면 비용을 가격표가 아닌 카테고리로 평가받는다.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는 비교군이 사라지고 비교군이 사라진 시장에서 마진은 방어가 아니라 기본값이 된다. 불편은 또한 인터페이스의 힘을 드러낸다. 질서가 없는 환경에서는 복잡한 역량보다 단순한 결합 방식이 빠르게 확산한다. 한 손으로도 작동하는 버튼, 서툰 현장 인력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 규제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 안전 설계 같은 인터페이스는 기술적 우열을 넘어 신뢰의 지름길이 된다. 우리는 이 불편의 압력 아래서 완성이 아니라 연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연결이 생기면 그 위에 반복 가능한 의식을 쌓는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현장 점검을 시작하고 같은 순서로 리스크를 훑고 같은 포맷으로 기록을 남기는 의식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가장 빠른 도구다. 이 의식들이 누적될수록 길은 물리적 통로를 넘어 문화적 경로가 되고 문화가 되면 모방자는 제품을 베낄 수 있어도 리듬을 베끼지 못한다. 개척의 본질은 리듬에 있다. 누구보다 먼저 그러나 같은 속도로, 같은 기준으로, 같은 언어로 움직이는 리듬이 불확실성을 평범한 날과 같은 사건으로 바꾼다. 그래서 불편을 선택하는 자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을 길들인다. 그는 우연을 기다리지 않고 우연히 머무를 자리를 마련한다. 초반의 삐걱거림, 애매한 성과, 거친 프로토타입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걷는 이 각진 발자국이 곧 남들의 직선 도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가는 자는 이미 쓰인 문장을 정확히 읽는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길을 만드는 자는 문장을 새로 쓰는 권리로 평가받는다. 권리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그 대가가 바로 불편이다. 그러나 그 불편을 통과한 뒤에 남는 것은 고생의 기억이 아니라 규칙의 소유권이다. 규칙을 소유한 자만이 시장의 시간표를 바꾸고 시간표를 바꾸는 자만이 부의 흐름을 바꾼다. 결국 선택은 단순하다. 남의 길에서 속도를 겨룰 것인가, 길이 되지 않은 곳에서 방향을 정할 것인가. 당신이 두려움과 동행하며 한 발 먼저 내딛는 그 순간 세상은 아직 존재하지 않던 문으로 미세하게 열리기 시작한다. 실패는 불편의 가장 거친 얼굴이지만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볼수록 회복력은 근육처럼 자란다. 회복력은 운이 아니라 설계다. 우리는 먼저 실패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기술 실패, 능력, 도구의 한계, 판단 실패, 정보 해석의 오류, 약속 관계의 붕괴.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처방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 실패엔 훈련 프로토콜이, 판단 실패엔 의사결정 로그와 사후 검토가, 신뢰 실패엔 즉시 사과, 복구, 재보증 절차가 우선된다. 다음은 반응의 속도다. 충격을 받는 즉시 호흡을 낮춰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피해 확산을 막는 1차 봉합을 한다. 이어 첫 복귀까지 걸린 시간 TTFR을 측정한다. 복귀는 완벽한 정상화가 아니라 최소 기능 회복을 뜻한다. TTFR이 짧아질수록 시스템은 강해진다. 우리는 실패를 데이터로 환전하기 위해 실패 보고서를 쓰는데 이 문서는 변명서를 금지하고 관측 사실, 가설, 재현 절차, 다음 실험 설계를 한 페이지에 담는다. 같은 실패가 반복될 때는 실패 카탈로그에 기록해 팀과 공유하고 재발 방지보다 재발 시 손실 상한과 우아한 성능 저하 설계를 병행한다. 회복력의 기반은 에너지 관리다. 수면, 운동, 영양 같은 기초 루틴은 감정의 진폭을 줄이고 감정의 진폭이 줄어들면 실패의 해석이 공격성에서 실용성으로 이동한다. 불편의 고통을 의미로 변환하는 언어도 훈련한다. 망했다는 말을 가설 A는 기각, 대안비로 전환으로 치환하고 부끄럽다는 감정을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로 번역한다. 사회적 장치 또한 중요하다. 실패 직후 10분 피어 리뷰, 24시간 내 멘토 호출, 72시간 내 고객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같은 외부 브레이스가 혼자서 흔들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재도전은 작아야 한다. 우리는 재시작 최소 단위를 미리 정의해둔다. 다수 통의 콜드콜, 20분의 버그 재현, 한 개의 종단간 테스트처럼 몸과 마음이 다시 추진력을 느낄 수 있는 크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은 오류 예산을 편성한다. 분기별 일정 비율의 실험이 실패해도 경력, 평판, 보너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도화하면 사람들은 불편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한다. 실패의 후유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승리의 기억을 빠르게 더집히는 것이다.
작은 복구 성공을 의도적으로 축적해 뇌에 보상 신호를 공급하면 불편은 공포가 아니라 할 일 목록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실패, 봉합, 의미화, 재도전의 순환을 짧은 주기로 돌릴 때 시스템은 안티프레질하게 변한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정교해지고 손실을 겪을수록 더 날카로워지며 낙인을 두려워하기보다 데이터의 누적을 선택한다. 결국 회복력은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값싼 레버리지다. 불편과 실패가 당신을 시험장에 세울 때 당신은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서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점점 덜 흔들리고 더 많이 학습한다. 그 학습의 잔고가 쌓일수록 불편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재분류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조정하는 사람이 된다. 불편은 끝내 짐이 아니라 자산이며 이 자산을 배당으로 전환시키는 기관이 바로 기준이다. 기준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까지 포함하는 결정 규칙의 총합이고 이 규칙이 일정하게 작동할 때 신뢰는 현금 흐름처럼 누적된다. 오늘의 작은 불편을 감내하며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넘기고 일정을 사수하는 매 순간 우리는 시장에 미세한 신호를 발행한다. 이 사람, 이 팀, 이 조직은 변동성 속에서도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성은 가격 협상의 우위로, 재계약의 확률로, 추천의 전염력으로 전환되고 이 전환의 합계가 곧 보이지 않는 부의 저수지다. 그래서 기준은 미학이 아니라 채권이다. 기준을 지킬수록 신뢰 쿠폰이 발행되고 이 쿠폰은 위기시 유동성으로 교환되며 호황기에 프리미엄으로 매각된다. 자본시장에서 무형자산을 할인율로 평가하듯 산과 사업에서도 기준은 우리의 할인율을 낮춘다. 같은 실수를 해도 복구가 빠르고 같은 제안을 내도 채택 확률이 높고 같은 가격을 제시해도 선택받는 이유가 된다. 이때 불편은 원가가 아니라 투자금이고 기준은 배당률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다. 개인 차원에서 기준은 루틴과 언어와 리듬으로 구현된다. 루틴은 재현 가능성을, 언어는 해석의 일관성을, 리듬은 집행의 신뢰도를 만든다. 조직 차원에서 기준은 채용과 평가와 보상 체계로 굳어진다. 불편에 적합한 사람을 뽑고 불편을 통과한 데이터로 평가하며 불편을 먼저 통과한 행동에 보상할 때 문화는 말이 아니라 회계가 된다. 이런 문화는 모방이 가장 어려운 해자다. 제품은 베낄 수 있어도 기준의 리듬은 베끼기 어렵고 리듬을 못 베끼면 같은 시장에서도 다른 곡선을 탄다. 결국 부는 잔혹하게 단순한 등식으로 정리된다. 무, 신뢰, 선택권, 물, 시간. 신뢰는 기준의 일관성에서, 선택권은 불편을 기회로 바꾸는 체질에서, 시간은 회복력과 속도에서 나온다. 불편을 피해 얻은 안락은 선택권을 줄이고 기준이 낮을수록 신뢰는 세고 회복이 늦을수록 시간은 적으로 돌아선다. 반대로 의도적 불편으로 기준을 세우면 신뢰는 복리로 불어나고 선택권은 확장되며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된다. 그때부터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따라온다. 우리는 현금뿐 아니라 평판, 파트너십, 인재의 유입, 규제기관의 신뢰 같은 다층의 자본을 축적하고 이 자본은 위기 때 손실을 흡수하고 기회 때 레버리지를 키운다. 그러므로 마지막 문장은 선언이라기보다 결산이다. 불편을 감내에 쌓아 올린 작은 일관성들이 오늘 당신의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바로 당신의 부다. 길이 닦여 있지 않은 곳에서 원칙으로 방향을 정하고 불편을 시스템으로 길들이며 매일의 배당을 신뢰로 수령하라. 그러면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신 매일 조금씩, 그러나 절대 되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쌓인다. 기준을 올려라. 그 순간부터 불편은 비용 항목에서 자산 항목으로 이동하고 당신은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라 기준의 발행자가 된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결국 무기력으로 데려가고 불편은 거칠지만 끝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정주영이 남긴 부의 비밀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었다. 불편을 선택하고 불편 속에 머물고 불편을 지배하라. 그것이 곧 성장이고 성장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편안한 길을 따라 평범에 안착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길을 열어 부와 영향력을 개척할 것인가? 선택은 오늘 당신의 발걸음 하나에 달려 있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사고와 원칙을 통해 당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좌표를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이
곧 당신의 부와 미래를 결정합니다.